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았습니다. 오늘은 크롬 브라우저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멀티 프로세스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혹시 그 개념을 아직 잘 모르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먼저 그 강의를 보고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요. 크롬 브라우저 아키텍처에 대해서는요. 우선은 어떠한 프로세스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각 프로세스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크롬 브라우저 아키텍처가 가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을 가지고 크롬 브라우저 아키텍처가 발전을 했는데요. 그 장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함께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단점, 즉 한계점이 또 있는데요. 그 한계점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크롬 브라우저의 아키텍처는 그 한계점을 어떤 방식으로 극복했는지까지 함께 살펴볼 겁니다. 먼저 크롬 브라우저 아키텍처가 어떠한 프로세스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함께 알아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이 화면은요, 브라우저 아키텍처, 일반적인 브라우저 아키텍처의 도식화해서 표현한 그림들인데요. 제가 여기서 일반적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브라우저 아키텍처는 표준이 없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즉,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혹은 사파리 등의 여러 종류의 브라우저들이 있는데요. 각 브라우저들마다 아키텍처가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브라우저 아키텍처에는 표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표준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 크롬 브라우저의 아키텍처를 이해하셔야지 이것이 모든 브라우저의 아키텍처는 아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크롬 브라우저 아키텍처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볼 건데요. 그러면 어떠한 프로세스들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여기 간단하게 종류를 살펴보면요. 먼저 브라우저 프로세스가 있고요. 이것이 유틸리티 프로세스랑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또한 GPU 프로세스, 플러그인 프로세스, 렌더러 프로세스들과 이 브라우저 프로세스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그림에서는 특징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요, 렌더러 프로세스가 여러 개 있다, 또한 플러그인 프로세스도 여러 개 있다 정도가 되겠네요. 이게 크롬 브라우저 아키텍처가 어떤 프로세스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표현한 그림인데요. 그러면 바로 이어서 각 프로세스들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이 그림 보시면 지금 제가 띄워놓은 이 브라우저와 똑같은 화면이라는 걸 여러분께서 바로 알아차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위쪽에 이 끄고 켜고 버튼과 탭이 있고, 그 아래에 URL 입력창과 왼쪽 뒤로 가기 화살표, 앞으로 가기 화살표, 세로 고침 아이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브라우저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브라우저 프로세스 중에서 UI 스레드가 있고 또 네트워크 스레드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어떤 사용자 입력이 일어나면 그 입력을 UI 스레드가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URL 창에 특정 주소를 입력해서 그 입력한 주소를 토대로 네트워크 스레드가 새로운 요청을 보내기도 하죠. 이 스레드들은 전부 브라우저 프로세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렌더러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 렌더러 프로세스는 화면에 표시된 것처럼 노란색 실선이 쭉 길게 세로로 그려져 있잖아요. 즉, 이 탭 하나가 그리고 있는 브라우저 안에 이 화면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렌더러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이 탭 하나당 렌더러 프로세스가 하나가 생성이 돼요. 이 크롬 브라우저 아키텍처의 특징이죠. 이 탭 안에서 표현되는 모든 화면들은 렌더러 프로세스가 담당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이해하시고 바로 이어서 장점을 설명드릴 때 추가적인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플러그인 프로세스인데요. 위에서 제가 이 크롬 브라우저 아키텍처에 대해서 어떠한 프로세스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간단한 그림을 통해 설명드리면서 강조한 부분이 하나 있었죠. 맞습니다.
렌더러 프로세스와 플러그인 프로세스는 여러 개다라는 것을 강조드렸었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플러그인이 당연히 한 화면 안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플러그인 프로세스 또한 각 플러그인당 하나씩 생성되기 때문에 여러 개가 동시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렌더러 프로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열어놓은 이 창처럼요, 이렇게 각 탭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탭마다 하나의 렌더러 프로세스가 생성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탭이 여러 개면 당연히 렌더러 프로세스도 여러 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GPU 프로세스인데요. 이것은 이 브라우저 프로세스와 렌더러 프로세스가 담당하는 모든 화면, 이 전체 화면을 그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GPU 프로세스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크롬 브라우저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각 프로세스들의 상세한 설명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구성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은 무엇이냐면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크롬 브라우저는요, 탭마다 렌더러 프로세스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즉 탭이 여러 개면 렌더러 프로세스도 여러 개겠죠. 그때 하나의 탭을 담당하고 있는 렌더러 프로세스에서 어떤 코드들이 쭉 실행이 되다가 갑자기 응답 없음, 에러가 발생이 되면요, 응답 없음 상태가 되면요, 그 해당 프로세스를 강제 종료시켜야 하잖아요. 그렇게 강제 종료를 시키더라도 우리는 다른 탭은 종료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탭은 또 다른 렌더러 프로세스들이 각각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즉 하나의 프로세스를 강제 종료시키더라도 다른 프로세스들은 살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른 탭들을 그대로 살아있는 채로 보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만약에 이 렌더러 프로세스가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의 렌더러 프로세스가 있다고 가정하면요, 그 하나의 렌더러 프로세스가 여러 개의 탭을 다 렌더링을 담당하고 있다고 가정해보면요, 그 중에 어떤 특정 탭에서 이 응답 없음 에러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다른 모든 탭들도 종료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의 탭에서 응답 없음이 발생하면 그 탭을 담당하고 있는 렌더러 프로세스를 강제 종료시켜야 하고, 그 렌더러 프로세스는 다른 탭들의 렌더링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렌더러 프로세스가 종료가 되면 다른 탭들도 모두 다 종료가 되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렌더러 프로세스가 각 탭마다 하나씩 생성되어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을 가지는 것이죠. 또 다른 장점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Security and Sandboxing 이라고 맨 마지막 줄 오른쪽쯤에 보실 수 있는데, 즉 보안과 샌드박싱입니다. 우리는 보안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보안이라 함은 왜 보안이 장점이냐면, 이것은 제가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에 드렸던 CS 기본부터 알자 강의를 보고 오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신데요. 그때 제가 설명드렸던 것이요, 이 프로세스별로 각자가 OS에 의해서 고유한 메모리 영역을 할당받는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되시는데요. 이렇게 프로세스별로 고유한 메모리 영역을 할당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렌더러 프로세스가 그 렌더러 프로세스의 메모리에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데이터에 접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안이, 물론 접근할 수 있지만 그러려면 이제 권한을 부여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안이 더 유리한 점이 있는 거예요. 프로세스를 분리할수록. 왜냐하면 다른 렌더러 프로세스에서 그 해당 렌더러 프로세스의 이 메모리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렌더러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도 알 수가 없는 거죠. 할당받은 메모리 영역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요, 사실은 크롬 브라우저 아키텍처는요, 이 탭 하나당 렌더러 프로세스가 있는 걸 넘어서요, 어디까지 진화를 했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이프레임, 즉 이 하나의 아이프레임당 렌더러 프로세스가 생성되는 곳까지 진화를 했어요. 그래서 크롬 브라우저 아키텍처는 최대한 보안을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same origin policy가 있기 때문에 이 동일 출처 정책을 지켜서 각 사이트별로 각자의 데이터를 고유의 프로세스가 할당받은 메모리 안에 저장하여 관리함으로써 다른 사이트가 그 예를 들면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a.com이라는 사이트에 b.com이 a.com 사이트 데이터에 접근할 수가 없는 거죠. 접근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a.com을 렌더링하고 있는 렌더러 프로세스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리된 멀티 프로세스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롬 브라우저의 아키텍처로는 시큐리티를 강화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장점으로 아이프레임당 하나의 렌더러 프로세스가 생성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크롬 브라우저가 가지는 단점이 있어요. 이 크롬 브라우저의 아키텍처를 보시면요, 여러분도 이제 슬슬 눈치를 채셨겠지만 렌더러 프로세스가 계속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고유한 메모리 영역도 렌더러 프로세스의 수만큼 점점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메모리가 한도 끝도 없이 많은 게 아닌 이상 어떤 한계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크롬 브라우저는요, 그 메모리 수, 즉 정확히는 프로세스의 수에 리밋을 가지고 있어요. 그 리밋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크롬 브라우저가 실행되고 있는 환경에서의 CPU와 메모리가 충분하지가 않다면 그때는 메모리를 절약하기 위해서 프로세스들을 통합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아까 여기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각 프로세스,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것을 각각의 렌더러 프로세스라고 가정을 하면요, 렌더러 프로세스가 여러 개가 있을 때 각각이 OS에 의해서 이 메모리 영역을 할당받게 되잖아요. 근데 이 메모리가 만약에 다른 곳까지 모든 렌더러 프로세스들에 의해서 전부 다 모두 점유를 당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더 이상 메모리를 새롭게 할당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렌더러 프로세스가 각각 메모리 영역을 할당받은 상태였다가 메모리가 지금 한계치야, 프로세스를 더 이상 생성할 수가 없어 라는 것을 크롬 브라우저가 인지하게 되면요, 크롬 브라우저가 이 두 가지 렌더러 프로세스를요 하나의 프로세스로 통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메모리 영역을 할당하는 거죠. 그러면 메모리를 세이빙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롬 브라우저가 이 실행되고 있는 환경에서의 CPU와 메모리를 계산해서요 한계치를 알고 있고요, 만약 한계치를 도달하게 되면 각각 분리했던 멀티 프로세스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던 형태에서 분리되어 있던 프로세스들을 통합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메모리를 아끼게 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크롬 브라우저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이 크롬 브라우저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드릴 내용의 전부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드디어 그렇다면 우리가 URL에 어떤 특정 주소값을 입력했을 때 이러한 크롬 브라우저 아키텍처의 안에 각 프로세스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실제 우리가 요청한 사이트를 브라우저에 렌더링 하는지 그 과정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URL에 입력한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다음 시간 강의도 꼭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